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지난주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사령탑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목됐습니다. 이로써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요. 아직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 후보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와 함께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최상목 후보자가 지목됐는데 이 최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네, 최상목 후보자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네.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천재 관료다, 엘리트 관료, 그리고 네. 기재부 최고 에이스다. 이런 별칭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네네. 최 후보자의 이제 이력을 보다 보면 왜 이런 말들이 따라다니는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네. 최 후보자는 우선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이요. 예, 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트 경제 관료들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요. 네네.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네. 경제정책국장 1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네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으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고요. 네, 이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재무부가 지금의 기획재정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무부는 기재부의 이제 전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 후보자가 사무관 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1980년대 후반인데요. 당시에는 재무부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기재부 직원들이 아직도 최 후보자를 독보적인 에이스다 이렇게 꼽는 이유는 최 후보자가 경제 지식이 해박하기도 하지만 네. 정책을 만들고 조율하는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사무관 시절에는 외국한 거래법 초안을 만들었던 걸로 유명하고요. 증권제도 과장과 금융정책 과장을 거치면서 자본시장 통합법의 입안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두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법안이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하는 그 업무에서는 뭐 가장 뛰어난 이른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에이스, 뭐 엘리트 네, 이런 말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그 기재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직장 상사로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최상목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함께 일을 해봤던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보고를 하기가 어려웠던 상사였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식이 해박한 데다 워낙 꼼꼼한 성향이라 최 후보자에겐 평이한 내용을 보고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다시 말해서 보고를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보고를 받을 때에는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는 상사였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보고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기재부 내에선 아직도 전해지고요. 물론 성격 자체가 워낙 합리적인 분이시라 과거 기재부 재직 시절에도 다른 후배들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보다 보고 내용을 더 잘 간파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경제부총리는 경제사령탑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우리나라 경제 부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 윤 대통령이 최 후보자의 어떤 점을 높게 평가해서 이번 2기 경제팀을 맡기기로 한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쭉 읽어봤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이 요청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자로서 탁월한 추진력 및 리더십을 통해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도약을 이끌어내며 능력을 검증받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풍부한 정책 역량과 함께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겸비한 경제 전문가다. 이런 평가도 윤 대통령의 그
인사청문. 예,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사실 엘리트 경제 관료들도 이제 거시 경제, 금융, 재정, 세제 이렇게 한 가지 분야에만 특화된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최 후보자는 거시 경제와 금융에 모두 정통한 관료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독보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요새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최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이 최 후보자가 이끌 2기 경제팀이 과연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도 나왔습니까? 앞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 세부적으로 제시된 경제 정책 방향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최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남겼던 소감이나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이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후보자는 지명 직후에 대통령실 인사 브리핑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임중도원의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중도원이요? 네,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을 한 건데요. 네. 임중도원은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만큼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네. 그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바로 다음 날이었나요? 그 기자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는 어떤 답변들이 나왔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5일에 후보자 지명 후 첫 기자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역동 경제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역동 경제를 제가 세보니까 무려 20회 정도 언급했을 정도로 역동 경제를 2기 경제팀의 키워드로 제시한 거죠. 네네.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 기조를 한마디로 축약한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요. 네. 새로운 경제 사령탑이 여러 차례 강조한 용어인 만큼 한동안 역동 경제란 말이 회자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역동 경제는 말 그대로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돼서 지속 가능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직전에 추경호 부총리가 이끌었었던 그 1기 경제팀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이번 2기 경제팀이 1기 경제팀과 어떤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기 경제팀은 1기 경제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경제팀이라고 하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처 장관들, 대통령실 경제 관련 참모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말인데요. 네. 최 후보자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 출신이라서 1기 경제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예, 대부분의 경제정책에 관해서 추경호 부총리와 조율을 많이 했던 그런 사이고요. 네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2기 경제팀이 갑자기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온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크지 않아 보이고요. 네. 관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수석 출신을 경제부총리로 낙점한 것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문턱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평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 야당에서는 이번 최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네, 야당에서는 이번 개각을 총선 출마자 자리를 채우기 위한 도주 내각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기도 했는데요. 도주 내각이요? 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평가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홍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매우 나쁜 편인데 최상목 경제수석이 경제부총리가 됐다는 것은 결국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것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혹평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최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2기 경제팀도 중요하겠죠. 그 나머지 경제팀 구성원들의 윤곽 어느 정도나 잡혔습니까? 정부의 경제팀을 크게 두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축은 내각의 경제부처이고 또 다른 한 축은 대통령실의 경제라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최상목 후보자는 경제팀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각의 경제부처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요 경제부처 중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만 지금 지명이 된 상태고요. 네. 이분도 국토부 관료 출신이네요. 그리고 대통령실로 넘어가면 이제 이관섭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이 임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관섭 실장은 전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으로 최상목 후보자와 이미 호흡을 맞춰본 사이라서 네. 소통에는 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박춘섭 수석 이분도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실장 시절에 최상목 후보자가 바로 기재부 1차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라서 역시 소통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